그 왕가의 감독이 아비정전을 찍으면서 그 아비정전을 제작한 영화사를 그냥 파산시켰거든요. 너무 흥행이 안 돼서. 게다가 왕가의 감독은 너무 촬영 기간도 길고 제작비가 초과되니까 언제나. 그래서 동사서독이라는 영화를 찍기로 했어요. 중국 본토에 있는 사막에서 찍기 시작했는데 그 영화의 제작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유진위라고 왕가의 감독이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동사서독 촬영장에 갔어요. 눈을 시력을 잃어버린 무사 양조위가 멋지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칼춤을 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진이가 보고는 아 됐다. 이건 나오면 이제 진짜 대박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시 홍콩으로 돌아갔다가 한 달 뒤에 다시 그 촬영장에 갔죠. 가서 딱 현장을 봤더니 똑같은 장면을 양조위가 찍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안 보이는 무사가 계속 30일째. 그래서 그 조 감독한테 가서 야 이거 한 달 전에 찍던 건데 왜 또 찍냐고 물어봤더니 그 조 감독이 한숨을 훅 쉬면서 예술을 향한 러닝 앤 러닝. 안녕하세요. 이세라의 예술 러닝 이세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원한 러닝메이트 모이세 신부입니다. 앞으로 이세라의 예술 러닝에서는요, 이 미술뿐만 아니라 뭐 영화, 음악, 뮤지컬, 사진 정말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오늘은 그 첫 시작으로 저희가 추억 여행을 좀 떠나볼까 합니다. 그래요? 네, 오. 이미 오늘 상당히 부담스러운 옷차림으로 제가 앉아 있는데요. 네네. 옷차림이 이미 힌트예요. 옷차림 힌트고 저는 하나 힌트를 또 가져왔습니다. 네, 한번 좀 저보다 더 부담스러운 분 예, 옆에 한번 앉아 있죠. 해볼게요. 네, 해보세요. 이제 면봉으로 잘못 물었는데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의 오늘 이 차림새만으로 네네네. 아시겠죠? 오늘은요, 이 홍콩 영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홍콩 영화 하면은 정말 팬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홍콩 영화 하면은 빠질 수 없는 분을 저희의 러닝메이트로 모셨습니다. 네네. 홍콩 영화 팬보이 주성철 평론가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헤어진 이들은 홍콩에서 다시 만난다를 쓴 주성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이 책 음흠. 정말 제가 재미있게 읽었어요. 네네. 그 홍콩 하면은 매년 3월이면 거기에서 아트바젤이라는 굉장히 맞아요. 큰 아트페어 행사가 열리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가다가 가기 전에 음흠. 홍콩에 대해서 또 더 공부를 하고 가야겠다 네네. 하고 홍콩에 대한 책을 찾다가 제목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이 제목 누가 지은 겁니까, 김동관님? 네, 제가 지었다고 말을 하고 싶지만 네. 편집자님께서 지어주셨고요. 아오. 사실 저는 처음에 그 제목을 지을 네. 때 뭐 너 홍콩 어디까지 가봤니? 네, 아, 라든가 네. 아니면 예, 예. 야 너도 홍콩 갈 수 있어. 야 너도 갈 수 있어 이런 예. 거. 예. 그런 예상이 좀 것들을 이렇게 되는데요. 잔뜩 보내드렸는데 아, 다 별로다 네, 다. 라고 하시고는 헤어진 내 걸로 이들은 가자. 네, 네. 홍콩에서 다시 만난다고 해주셨죠. 아, 네. 그 책 제목과 내용이요 찰떡이에요. 저도 다르구나. 깜짝 놀랐는데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의 어떤 감성을 사로잡았던 게 네. 홍콩 영화예요. 음. 근데 책을 딱 펴는 순간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만난다. 저는 그쵸. 헤어질 사람은 없어요.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네. 있으면 하지만 안 됩니다. 나의 진짜. 추억과 다시 만났다. 그렇죠. 너무 적절한 네. 네, 정말 그 제목이 중의적인 모든 맞습니다. 그 의미가 담겨 있는 너무 멋진 제목의 이 맞습니다. 책을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영화의 인기는 뭐 과거에도 어마어마했고 요즘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많으시잖아요. 네네. 각자 가장 기억에 남는 이 홍콩 영화 한 장면씩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저는 역시 그 첫 시작은 영웅본색이었거든요. 그 친구들이 너무 홍콩 영화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이제 예. 면봉을 무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그 홍콩 그 영웅본색을 얼마나 사랑하는 날을 서로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씩 다 동작을 잡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성냥개비를 입에 묻는 건 맞아요. 되게 기본적인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그 교실에 이제 물컵 있으면 네. 물컵을 손을 쓰지 않고 이렇게 입으로 해서 이렇게 정말 먹는 그런 동작. 남자들의 네. 세계죠. 아.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다 자기만의 동작이 있었는데 네네. 저는 어떤 동작을 했냐면요. 네, 그 궁금하네요, 영웅본색에서 정말. 그 이제 마지막에 사원에서 어떤 가방을 받게 되는데 네. 그 가방 돈가방인 줄 알고 열려고 했더니 네. 악당인 이자홍이 네. 열지 마. 거기에는 폭탄이 들어있어라고 거짓말을 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주윤발이 굉장히 힘겹게 이 가방을 돈이 들었을까 폭탄이 들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탁 열거든요. 그거를 제가 따라했죠. 아침에 이제 등교를 하면 가방을 그냥 안 열었어요. 상당히 따라하기 힘든 난해한 장면을 따라하셨어요. 책이 들어있을까 폭탄이 들어있을까. 제 느낌에는 네. 도시락을 열면서 오늘은 콩 잡아니까 그렇죠. 계란 후라이까. 아, 네.
그런 느낌. 네, 정말 그 독특한. 독특하네요. 네, 예, 독특한 남자는 세계관이. 세계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본색의 모든 장면이다. 아, 모든 장면이다. 예. 어. 아,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저도 마치 영웅 본색이죠. 이걸 빼먹을 수 없어요. 네. 영웅 본색에서 이제 주윤발이 맨 마지막 장면인데 네. 보트를 타고 먼저 가라. 근데 주윤발이 먼저 출발하거든요. 하는데 친구가 안 오는 거죠. 동생이랑. 그때 막 총격전이 벌어지고 네. 그때 딱 보트를 돌리는. 아.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네, 네. 의리보다 더 좋은 건 없다. 네. 근데 그때 저의 친구들의 의리를 제가 또 이제 나쁜 짓을 할 때 망을 봐주면서 의리밖에 없다. 아. 그런 것들 배웠죠. 어떻게 보면 약간 이상향의 세계를 다루고 있는 것도 같아요. 의리 막 이런 것들을. 근데 이게 또 이상뿐만이 아니고 네. 실제로 남자들 세계에서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 중요한 또 포인트가 네, 되나요? 의리, 네, 네. 배신, 아, 배신. 그다음에 협업 이런 거 협업. 정말 중요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네네. 오늘 저의 이 고혹적인 어떤 이런 자태를 보고 어떤 영화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두 분? 스트리트 파이터. 시대를 풍미했던 오락이죠. 조명부터 말씀해 주시면 거참 저는 이제 저는 오늘 이제 식신. 네? 식신. 오늘 저는 예. 뿌까 이런 거 안 나와서 다행이에요. 뿌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 네네. 새끼 탕혜인님이 좀 떠. 항상 푸른 치파오를 입고 나오셨던 그러네요. 그건 좀 아닌가요? 납득이 상당히 안 된다는. 좋은 영화였는데요. 네, 그건 좀 무리수다. 저는 네. 새끼 한 장면을 좀 꼽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모든 비밀을 알고 난 그 양조위가 떠난 막부인의 침대에 앉아가지고 어둠 속에서 이렇게 막부인의 그 빈 침대를 이렇게 쓰는 장면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양조위의 와이프가 딱 올라와서 무슨 일이에요? 뭐 장신 뭐 동료들이 와가지고 뭐 막부인 뭐 짐을 다 뒤지고 뭐 이러던데 막 이랬는데 딱 그때 양조위가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은 내려가서 계속 놀아. 정말 그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고독하게 인생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고 와이프랑은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 어떤 공허를 채워줬던 사람이 막부인인 거, 탕웨인 거. 그 한마디 때문에 지금 식신에서 지금 새끼로 넘어왔습니다. 어울리네요. 그때 양조의 눈빛을 보면 이걸 느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이제 막부인 때문에 어쨌든 목숨은 보존했지만 막부인을 알기 전의 삶으로 절대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겠구나, 저 사람이. 그죠. 그 장면에서 그 부인의 목소리는 화면 밖에서만 들리고 오롯이 화면에는 양조의 눈빛만. 네. 그럼 이제 새끼 이야기를 또 해봤으니까 네네. 신부님 저의 전문 분야가 뭐예요? 미술이죠. 아니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인생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저의 전문 분야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찐웃음이 터졌네요. 사랑이거든요, 평론가님. 죄송합니다. 자기소개 겸 한번 얘기해봤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르, 이 멜로 영화로 우리 본격적인 홍콩 영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좋습니다. 중경삼님. 아우. 해보죠. 가장 대표적인 장소 어디죠? 중경삼님의 우리. 저는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그렇죠. 네. 영화 속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장소인가요? 이제 왕가희 감독이 이제 중경삼림을 만들 때 네네. 홍콩의 낮과 밤이라고 하는 가제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경삼림이 첫 번째 제목이 아니고 이제 금성무와 임청아가 이제 홍콩의 밤을 책임지고 있고 홍콩의 낮, 그러니까 홍콩의 현재를 보여주는 장소가 어디가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때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가 이제 막 운행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찍을 때는 그 약간 가운행 중이었다고 해야 되나? 그 이제 막 운행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왕가희 감독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또 아비정전이잖아요. 아비정전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센트럴 지역에서 거의 그 산꼭대기에 있는 그 장구경의 집이 있는데 장구경의 집에 실현당한 장만옥이 늘 가지만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잖아요.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늘 거기를 이제 순찰 중인 유덕화랑 만나서 함께 얘기를 하면서 걸어서 내려와요. 걸으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썸을 탔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가 그 거리를 완전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비정전에서 그 두 사람이 어떤 썸을 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걸어오는 길을 이 에스컬레이터가 한 번에 이어져 버린 거죠. 더군다나 그 에스컬레이터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란히 설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방향만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왕가희 감독이 볼 때는 아비정전을 찍을 때는 이렇게 이 거리가 홍콩의 연인들이 썸을 타는 그런 거리와 시간이었는데
그걸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이어버리네? 아. 라는 걸 느끼면서 아마 중경삼림에 넣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중경삼림, 중경삼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제목의 뜻에 대한 걸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중경삼림의 중경은 그 금성무와 임청화가 등장하는 그 중경 빌딩이 배경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경 빌딩도 그 당시에 왕가희 감독이 곧 그 철거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중경 빌딩 가서 찍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중경 빌딩은 그 당시에 굉장히 화려했던 홍콩 문화를 보여주는 곳이었거든요. 게다가 이제 중경 빌딩의 지하가 클럽이 굉장히 큰 클럽이 네. 있었는데 거기 클럽 지배인이 또 왕가희 감독의 아버지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홍콩의 향수를 상징하는 공간이 이제 중경 빌딩이라고 네. 한다면은 삼림이 뭐냐면 저도 사실 중국어를 잘 아는 게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예. 알고 봤더니 그 하루키의 그 노르웨이 숲 있잖아요. 네. 노르웨이의 숲이 홍콩에서 출간될 때 노르웨이 삼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노르웨이 삼림. 숲이니까. 숲을, 그래서 그 제목을 따와서 노르웨이 숲을 약간 패러디해서 네. 중경 삼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중경의 숲이네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는 그 중경 삼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노르웨이 숲이랑 좀 닮아 있는 것 같다. 어떤 청춘의 고독 뭐 이런 것들이 좀 닮아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왕가희 감독도 하루키를 좋아했던 거죠. 근데 이 영화가 사실은 왕가희라는 사람을 전 세계에 알렸던 그런 영화이기도 한데 이 영화의 시작은 어떻게 또 시작이 된 건가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 왕가희 감독이 그 동사소독이라는 영화를 그 찍으면서 사실은 알죠. 네. 그 앞서서 아비정전을 찍으면서 그 아비정전을 제작한 영화사를 그냥 파산시켰거든요. 너무 흥행이 안 돼서 게다가 왕가희 감독은 너무 촬영 기간도 길고 제작비가 초과되니까 언제나 그래서 이제 동사서독이라는 영화를 창립작으로 해서 택동 영화사라고 하는 지금도 네. 있는 왕가희 감독의 영화사를 이제 창립을 하면서 동사서독이라는 영화를 찍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사서독의 임청화라던가 이런 초특급 스타들이 다 네. 캐스팅되면서 이제 왕가희가 이제 제대로 마음 먹고 이제 영화를 찍는구나 예.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동사소독이라는 영화를 이제 중국 본토에 있는 사막에서 찍기 시작했는데 그 영화의 제작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유진위라고 네. 왕가희 감독이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동사소독 촬영장에 갔어요. 갔더니 그 이 눈을 시력을 잃어버린 무사 양조위가 멋지게 막 이렇게 네. 막 이렇게 칼춤을 추고 있는 거죠. 네. 그걸 봤더니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진이가 보고는 됐다. 됐다. 이건 나오면 이제 진짜 대박이다라고 생각한 이건 거예요. 됐다. 그래서 이제 다시 홍콩으로 돌아갔다가 네. 한 달 뒤에 다시 그 촬영장에 갔죠. 네. 가서 딱 현장을 봤더니 네. 똑같은 장면을 양조위가 찍고 있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무사가 계속 계속 30일째. 그래서 그 조감독한테 가서 네. 야 이거 한 달 전에 찍던 건데 왜 또 찍냐고 물어봤더니 그 조감독이 한숨을 훅 쉬면서 모르겠어요. 지금 한 달 내내 이것만 찍고 있어요. 원래 그게 그 왕가희 감독의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정서나 어떤 감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와. 끝까지 이렇게 배우가 씨름하면서 그런 장면을 찍는 건데 그래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이제 왕가희가 완전히 홍콩 영화에서 퇴출되겠구나.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동사서독에 출연하는 배우들이 이렇게 쉬는 배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쉬는 배우들을 데려다가 찍은 영화가 동성서취. 동성서취. 동성서취라고 하는 영화를 급조해서 찍어가지고 그 동성서취가 흥행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네. 동사서독의 촬영을 끝낼 수가 있었는데 촬영은 끝이 났지만 동사서독도 후반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후반 작업을 하려면 또 돈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왕가희가 그 동사서독의 후반 제작비를 만들기 위해서 급하게 현대 홍콩을 배경으로 영화를 하나 찍어야겠다 야. 라고 해서 만든 소품 같은 영화가 중경삼림이죠. 아니 급하게 찍은 게 이 정도. 그렇죠. 예. 급하게 찍은 게 더 대표작이 되고 예. 더 흥행을 하고 그런 거네요. 그래서 이게 중경삼림을 다시 꼼꼼히 보시면은 네. 어떤 꽉 쌓인 스토리텔링이 있다라기보다 사실 그 왕페이와 양조위가 출연하는 맞아. 2부 같은 경우는 거의 전체가 그냥 뮤직비디오예요. 맞아요. 그런 그래서 느낌. 갑자기 맞아, 이야기가 끊어질 때쯤 되면 갑자기 왕페이의 몽중인이 흐르면서
한 3, 4분 지나가고 맞아요. 또 그러다 네. 갑자기 또 왕패 이해가 끝날 때쯤 네. 또 갑자기 어. 캘리포니아 드리밍이 맞아요. 나오면서 3, 4분 흘러가고 아, 그래 또 그러면서 이제 90분 정도를 이렇게 채우는. 갑자기 금붕어 채워놓고. 사오고 네, 아, 금붕어 채워놓고. 아니 그럼 그 아. 뒤로 중경삼님이 이렇게 히트를 한 이후로 왕가희 감독의 스타일은 조금 변했어요? 좀 빨리빨리 찍고 이제는 좀 그런가요? 일대종사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네, 네. 일대종사라는 영화도 송혜교 배우가 출연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송혜교 배우가 이제 드디어 왕가희 감독 영화에 출연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그 거의 뭐 송혜교라고 하는 탑스타가 거의 1년 정도 스케줄을 비우고 일대종사에 매진을 했는데 일대종사라는 영화 완성된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송혜교 배우가 정말 잠깐 나옵니다. 네, 1년을 비웠는데. 그렇죠. 그건 왜 그런 거죠? 어떻게 이제 왕가희 감독의 어떤 그런 영화 만드는 스타일. 네. 그러니까 왕가희 감독이 해피투게더라고 하는 영화를 찍을 때 그 메이킹 영상을 보면 그 홍콩을 떠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공항에서. 지금 내 옆에는 장국영과 양조위가 있다. 이들과 어떤 영화를 찍을지 너무 궁금하다. 그 끝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영화를 뭐 찍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일단 아르헨티나로 나도 가서 보겠다. 간 거죠. 약간 이런 예, 거예요? 이들과 함께 그냥 뭐 쪽대본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네. 기본적인 이 이야기 얼개 그러니까 양조위와 장국영이 만나고 헤어지고 예.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사랑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홍콩을 떠나서 홍콩의 가장 반대편인 아르헨티나로 간다라는 네. 설정만 두고 함께 만들어간 거죠. 아, 진짜 대책 없다. 대책이 진짜 없네. 아니 이제 이렇게 그렇죠. 그런 아니, 측면이 분명히 있죠.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 대책도 없고 그런데 네. 홍콩의 영화의 전성기는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저희 중고등학교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막 90년대 초반. 그런데 지금 한 30년이 흘렀단 말이죠. 지금도 전 세대에게 통하는 맞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이제 매번 개봉할 때마다 흥행이 잘 되는 홍콩 영화가 한 3편 정도 있어요. 그게 중경삼님, 아, 천밀밀, 네. 태양별이. 한별이 네. 그러니까 이런 영화들을 보고 있으면은 뭔가 시대를 초월해서 그 홍콩 영화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매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경삼님도 보고 있으면은 그 레트로의 약간 끝판왕인 것 같아요. 거기 등장하는 뭐 헤어스타일, 소품 하나하나가 지금의 젊은 관객이 볼 때도 뭔가 이렇게 굉장히 그 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분명히 많거든요. 맞아. 네, 그런 점에서 레트로의 약간 끝판왕 같은 느낌이 네. 홍콩 영화가 주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리고 배우들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 게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뭐 몇십 년 전의 영화인데도 하나도 이 사람들이 촌스럽지가 않아. 맞아요. 정말 양조위만 봐도 우리 중경삼님에서 2부에서 양조위가 딱 처음 등장할 때 그 눈빛 30대 양조위는 아무도 못 이긴다. 정말 그 아, 눈빛 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이렇게 양조위는 짧은 눈빛 이것만으로도 사람을 이렇게 사로잡는 걸까요? 그 양조의 눈빛을 표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눈빛 감옥이잖아요. 눈빛 감옥 공감합니다. 네, 정말 양조의 공감해요. 눈빛 감옥에 네. 영원히 살고 싶다라든가, 네. 뭐그 구속 기간을 뭐 만년으로 정말 해주세요라든가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 네, 표현들이 네. 있는데 그 양조위가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결이 되는데 이 중경삼림이라는 영화를 빨리 찍어야 되니까 네. 사실 몇몇 장면들은 그냥 양조위에게 완전히 기댄 장면들이 있어요. 아. 특히 양조위가 첫 등장하는 장면. 아. 저기서 막 한창 뭐 이렇게 순찰을 돌고 네. 진무를 보다가 네. 왕페이가 일하는 그 가게로 가게 걸어 가서. 들어오잖아요. 네. 편집 없이. 근데 사실 그게 이게 정말 제대로 영화를 찍으려면 편집을 해야 되죠. 이를 보는 손 클로즈업도 네, 들어가고 네. 뭐 이렇게 그렇죠. 머리 뭐 모자를 쓰다 예. 이런 게 다 컷을 나눠야 되는데 그냥 간 거예요. 빨리 찍어야 되니까 거기가 이제 랑파이퐁의 가장 바쁜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양조위는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걸어오는 거를 그냥 롱숏으로 네. 그냥 찍어버렸는데 그게 정말 불멸의 장면이 된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그거를 모 프로그램에서 홍콩에 가서 그대로 따라한 적이 있다가 아. 정말 심각한 악플에 시달렸던. 양조위를 따라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평론가님? 거의 감옥 대탈출 같은 느낌이죠. 네, 빨리 탈출하고 싶다 이런 네. 느낌. 아, 가만히 듣지. 아 근데 제가 또 이제 좀 되게 충격받는 게 뭐냐면 저는 중고등학교 때 홍콩에 빠져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지금 나이가 이제 중년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죠. 그런데 영화는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가졌던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어서 다시 보니까 또 다른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화양 연화. 아. Justement comme hier. 화양연화는 이제 그
61년의 배경인데요. 네. 그 왕가의 감독은 그 홍콩에서 보낸 60년대를 약간 홍콩의 화양연화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웠던 시절. 그래서 아비정전이 이제 60년에서 끝나는 내용이면 61년이 바로 이제 그 화양연화 시작되는 해인데 이 60년과 61년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언제나 영국과의 그 무역량이 가장 높았어요. 네. 대영 무역량이 가장 높았는데 네네. 61년부터 대미 무역량이 앞지르게 됐어요. 그 이제 홍콩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언제나 뭐 그 영국의 식민지고 네. 우리는 뭐 독립국은 아니지만 뭔가 영국이 아닌 미국과의 무역량이 더 늘어나니까 이제 홍콩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네. 우리는 어딘가에 식민지가 아니고 언젠가 홍콩이 중국에 반환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긴 하지만 우리끼리 이렇게 잘 살면 우리만의 국가를 번영하게 할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있던 시기가 바로 그때였기 때문에 그 화양연화에 등장하는 뭐 식기나 이런 것들 보면 예, 네, 맞아요. 전부 그 미국의 제품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미제. 네. 그리고 또 화양연화에서 초반부에 또 기억나는 장면이 뭐냐면 그 코끼리 밥통 아시나요? 알죠, 알죠, 그렇죠. 네, 코끼리 밥통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기라리 사람이 씨. 기억나요. 예, 맞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그 장만옥의 남편이 일본에 출장 갔다 와서 그렇지. 사오는 게 바로 또 코끼리 코끼리 밥통이죠. 밥통이죠. 예. 잘 모르시죠, 코끼리 밥통? 잘 몰라요. 아, 그러니까 이제 홍콩이 이제 영국에 의존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뭐 일본의 코끼리 밥통도 사오고 아오. 그 미국의 그 파이어킹 제디트 같은 걸 식기도 쓰고 이제 홍콩은 이제 이때부터 이제 화양연화였다라는 걸 되게 보여주는 거죠. 인상 깊었어요. 밥통 하나 새로 갖고 왔는데 이게 밥이 막 새로 지어지고 그게 코끼리 밥통이에요. 저는 지금 그거를 생각했어요. 맨날 국수 받으러 가는 그 통을 그 생각했어요. 통. 뿅. 근데 그것도 있었죠. 예전에 어. 코끼리 보온 밥통이 되게 유명했어요. 제가 학창 시절에도. 그거 말고.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그 보온통도 되게 중요한 게 그 홍콩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잘 그러니까 뭐 아시아의 어느 나라를 그랬겠지만 주로 집에서 이제 요리를 하고 그런데 딱 그 즈음부터는 그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집에서 막 힘들게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저녁 식사도 그렇게 테이크아웃을 해와서 먹는 문화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어쩐지 맨날 국수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맨날 국수만 뭐지? 먹잖아요. 진짜. 그 친구가 얘기하잖아요. 이제 국수는 지겹다. 그거 맛있는 거 좀 먹고 먹으라고. 싶다. 그래 할 정도로. 근데 예. 저는 그 국수를 받으러 가는 그 장면이 너무 인상 깊은 게 그때마다 그 하양연화의 주제곡이 나오면서 치파오를 탁 차려입은 장면이.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 집주인이 얘기하잖아요. 국수 사러 갈 때도 예쁘게 하고 다니네. 뭐 이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말이 딱이야. 너무 아름답게 탁 차려입고 국수를 받으러 가는 그 고독한 여인의 모습. 저는 그 장만옥이었죠. 장만옥이 그 상태로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너무 아름답게 나와가지고. 정말 정말로요. 이 책에서도 배우들에 대한 이야기도 또 평론가님이 맞습니다. 작가님이 많이 해주시는데 장만옥에 대한 이야기도 저는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스타가 될 수 있었고 뭐 이런 것들. 그때 장만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간과하시는 부분 중에 네. 하나가 뭐냐면 워낙 대스타다 보니까 맞아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와 스타를 구분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배우라고 하기에는 스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네네. 장만옥도 보통 우리가 이제 스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장만옥도 배우에 대한 꿈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데뷔 자체는 미스 홍콩으로 이제 데뷔를 해서 이제 연예계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긴 하지만 네. 정말 진짜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왕가희 감독과 함께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왕가희 감독의 데뷔작인 열혈남아에서 또 출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 왕가희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 장만옥이 이 긴 대사 처리를 잘 못했대요. 말하자면 이제 이 배우라면 네. 긴 대사의 어떤 호흡이라던가 발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는 진짜 제대로 된 진짜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이게 잘 안 된 거죠. 네. 이렇게 대사 처리가. 그런데도 아비정전을 찍을 때 왕가희 감독가 한 번 더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 화양연화로 뭐 거의 뭐 스타. 예. 홍콩 최고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대표하는 배우가 된 거죠. 그만큼 장만옥은 뭐 다른 이른바 그 성룡의 뭐 폴리스토리 이런 작품들에 나오면서 되게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그런데 그런 길로 그냥 쭉 갈 수도 있었지만 나는 왕가희와 함께 멋진 작품을 만들고 배우가 싶다라고 되고 해서 싶다. 화양연화까지 네. 이렇게 이어지게 된 거라고 할 수 있죠. 저도 이 책을 처음 넘겼을 때 첫
페이지가 화양연화에 대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왕조이와 장만옥이 그걸 맛있게 먹었던 정말 미국물이 잔뜩 든 네. 그리고 전 부인이 겨자를 좋아하셨나 봐요. 아, 네, 기억나요. 그걸 딱 덜어주면서 하는 네. 그거를 해서 그 장소를 소개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보는 분들이 여기 정말 가보고 싶다 이런 데를 찾아가셔서 쓴 거 맞습니까? 그렇죠. 그 두 사람이 이제 늘 밀회를 즐긴다고 해야 되겠죠. 네. 예, 그렇게 만나는 장소가 골드핀치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 좀 없어졌죠. 너무 아쉬워. 네, 그 가장 아쉬운 점 중에 하나인데요. 코로나 시기에 이제 없어졌고요. 없어지면서 근데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골드핀치 레스토랑에서 일했던 그 직원분들이 노스텔지어 레스토랑이라고 따로 그 가까운 곳을 차렸어요. 근데 거기도 역시 그 코로나를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도 없었습니까? 거기도 없어졌어요. 아이고야. 그럼 이제 2046 세트랑 화양연화 세트는 어디서 먹습니까? 거기 이제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아이고. 그런데 뭐 그렇게 맛은 있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또? 아니 꼭 저도 배면 뭐-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드셨다고 하니까 네. 맛있습니까? 여쭤보고 싶었는데. 예. 화양연화 세트, 2046 세트 뭐 다 이제 저 먹어봤죠. 네. 먹어봤는데 네네. 역시 그 상술이라는 표현은 쓰기 싫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세트보단 빅맥 세트가 더 맛있었다. 이거는 분명 이 배우들이 영화에서 먹던 음식이 아닌데 이제 아. 예, 그렇구나. 그렇죠. 2046이라는 이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가 또 있나요? 그렇죠. 이제 2046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고 또 이제 영화 속에 등장하는 호텔방 번호가 2046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 2046이 그러니까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제 1997년으로부터 50년 뒤죠. 예, 그러니까 이제 97년이 되면서 홍콩이 영국에서 이제 중국 본토로 반환이 됐고 2046년까지는 완전히, 일국 양제, 그렇죠. 하나의 나라지만 두 개의 체제. 체제를 유지하는 네. 기간이 5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046년이 지나버리면은 홍콩이라고 하는 지명은 남아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홍콩은 사실상 사라진다고 봐도 돼요. 그 왕가희 감독이 생각한 어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네. 홍콩을 상징하는 2046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양연화 그 주제가 약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 몰래 사랑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고 보니까 큰 나라의 어떤 감시를 피해서 몰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또 약간 매칭이 되기도 하네요. 근데 그 홍콩 반환이라는 게 뭔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인 거잖아요. 근데 평론가님이 보시기에 실제로 홍콩 반환 전과 후의 홍콩 영화도 변화가 좀 있었나요? 아무래도 그 정서적으로 그 홍콩 반환을 둘러싼 그 암울한 그 우울한 네. 느낌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영웅본색만 해도 그 영웅본색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느끼는 장면, 아까 말씀해주신 보트. 불법 유턴 장면 같은 경우에 네, 깜빡이도 안 넣고. 사실 그 즈음에 이제 홍콩이 그 영국으로부터 중국에 반환된다라고 하는 협정이 맺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97년에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다라고 하는 거는 옛날부터 정해져 있던 게 아니라 영국과 중국이 계속 협상을 하면서 97년에 정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60년대의 홍콩 사람들은 우리끼리 잘 살고 이렇게 잘 하다 보면은 그게 없어질지도 몰라. 더 뒤로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97년이라고 딱 못박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홍콩 사람들이 뭐 캐나다로 이민 가고 다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미지를 놓고 보면 외국으로 떠나던 주윤발이 돌아오는 거는 이민을 가려고 했던 사람이 다시 홍콩으로 돌아온 느낌도 좀 있는 거죠. 보면. 네. 그러니까 저렇게 하나둘씩 다 떠나가는데 떠나지 못하고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돌아오는 주윤발의 이미지는 말하자면 돈이 없어서 이민을 갈 수 없는 사람들, 계속 홍콩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한테는 굉장한 희망의 장면이었던 거죠. 저희가 이렇게 이 주성철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훅 갔어요. 훅 가버렸는데 예. 마지막으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서 우리 1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그 작가님이 꼽으시는 이 책의 한 문장을 한번 네.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려고 마음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머릿말이 있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홍콩 영화가 첫사랑이었던 수많은 이들이 같은 마음일 것이다. 장국영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울컥하는 사람들, 양조위의 눈빛만 봐도 심신이 정화되는 사람들, 주성치만 생각하면 하루 종일 피식피식 웃음이 나는 사람들, 장만옥을 떠올리며 괜히 천천히 걷는 사람들, 그런 헤어진 이들을 이 책을 통해 다시 만나고 싶었다. 그런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홍콩의 거리를 걷고 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이세라의 예술러닝 오늘은요, 주성철 평론가님과 함께 홍콩 영화, 그 중에서도 멜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1부에서는 나눠봤습니다. 네, 주성철 작가님의 책이죠. 헤어진 이들은 홍콩에서 다시 만난다로 홍콩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홍콩 영화 하면은 누아르 영화도 빠질 수 없죠. 헤이 행숑쉐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정말. 아니 이 영웅 본색 네네, 맞습니다. 신부님도 인생 영화로 꼽아 주셨어요. 네. 輕輕笑聲，哎呦，在睇為我講真啊溫暖。講俾你聽，你一定好意外嘅。考慮放版啦。사실 저는 이제 그 세계관이 이게 뭘까 그러니까 정확히 이해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우정과 뭐 의리와 막 근데 이런 이게 것들. 제가 이때 네. 당시 한참 남자의 그 네. 의리를 배울 때거든요. 네, 보고 있으면 막 오그라드는 예. 그 어떤 제스처, 그들만의 제스처 있잖아요. 뭔가 막 맞습니다. 탕탕 어쩌죠 파이팅하는 느낌 뭔지 알아요? 막 근데 주인공은 잘 안 맞아요. 아, 총을 또. 네네네. 그래서 포인트죠. 그래서 참 이 영화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막 총을 쏘고 막 싸우고 뭐 자기들끼리 막 난리를 치다가 갑자기 또 울고 이런 것들이 아니 영화를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런데, 이런 네. 영화를 인생 영화로 꼽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걸 맞습니다, 보고 맞습니다.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 영화의 그 매력은 대체 뭘까요? 예, 저는 이제 영웅 본색 워낙 좋아해서 네. 아, 그냥 틈만 나면 보거든요. 네, 틈만 나면 보는데 볼 때마다 계속 새로운 장면들을 발견하고 더 좋아진 이유가 있는데요. 네. 가장 최근에 봤을 때 좋았던 장면이 뭐냐면 네. 갑자기 생각만 해도 울컥하게 아,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 살짝 지금 심장이 떨리는데.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주윤발이 예, 예. 그 다리를 다치고 난 다음에 네. 그 청소일을 아, 하고 네, 있잖아요. 네. 그거를 친구인 정룡이 이제 출소를 해서 신문지를 보다가 지하에 있는 찾아가죠. 네. 찾아가서 그때 이제 두 사람의 마음이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맞아요. 그 세월이 변한 걸 너무 보여주는 건데 주윤발은 이제 친구가 출소를 했으니까 다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조직을 어떻게 다시 좀 재건하자. 네. 우리가 이 조직을 다시 어떻게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룡은 이미 마음이 바뀌었어요. 너 아직 왜 그러고 있어? 아, 여기는 이제 우리 세상이 아니야. 저는 그걸 보면서 시대가 바뀌었어. 시대가 바뀌었다. 네. 아니 근데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마음을. 근데 전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도 더 깜짝 놀란 게 최근까지도 이거를 다시 보신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사실은 이게 철학적으로 네. 진리라는 게 있어요. 진리는 시대와 상황이 바뀌더라도 네. 끝까지 밀고 간 게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게. 여기에서 말하는 예, 그 예, 진리가 대체 뭘까요? 우정이죠. 의리고. 불법 유턴이고. 아니 근데 저는 이 책에서 왜 기자님께서 적어주신 것 중에 네. 가장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저는 홍콩 사람들이 늘 바바리를 입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어. 그래서 제가 오늘 소품도 바바리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한 줄을 썼잖아요. 네. 홍콩 사람들은 바바리를 입지 않는다. 입지 않는다. 왜 도대체 이 영웅 본색 왜 입고 다니는 겁니까? 이제 오삼 감독이 되게 좋아했던 프랑스 감독이 그 프렌치 노아르로 네. 유명한 장피에르 멜빌 감독의 영화들인데요. 네. 장피에르 멜빌 감독의 영화들이 하나같이 그런 누아르 영화들이었고 아. 거기서 굉장히 멋지게 이렇게 차려입은 네. 이 조직원들이 등장을 했거든요. 네. 네네네. 그러니까 그걸 너무 좋아했던 오삼 감독이 나도 이제 저런 장피에르 멜빌의 영화에 등장하는 어떤 스파이나 이 조직원들을 알랭 들롱이 되게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그 알랭 들롱을 주윤발처럼 생각을 한 거죠. 아. 그래서 저 세계를 홍콩에서 재현을 하고 싶은데 홍콩은 이제 프랑스랑 되게 기후가 많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너무너무 더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영웅의 첫 장면에서 네. 그 불법 노점 같은 데서 음식을 먹다가 맞아요. 혼비백산하는 장면이 있는데 네. 주윤발과 정룡만 이렇게 그렇게 입고 있고 그 파는 분은 반팔 입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마음 이해하는 게 지금 상당히 덥거든요. 더운데 이걸 입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이제 영웅본색에서 나중에 그 정룡이 어떤 임무를 위해서 대만으로 가는데 대만은 더 덥거든요. 그런데 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다 맞아. 보니까 대만에서도 흰색. 흰색 그 맞아요. 머플러를 하고 있고 맞아요. 그런 거죠. 네. 정말 이게 홍콩 누아르 이게 어떤 특정 세대나 이 분들한테는 정말 그 향수를 자극하는 게 막 있는 것 같은데 대체 이게 왜 그렇게 유명해졌을까? 저는 이제 일단 이게 궁금하고 그리고 홍콩 누아르 꼭 영웅 본색이 아니더라도 막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정, 의리, 배신 뭐 막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막 촘촘하게 엮여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정이나 신이나 서로 간에 뭐 서로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어떤 이런 것들은 이제는 뭔가 이상향에 가까운 이런 느낌이잖아요. 과거에 막 이런 것들. 그러면 어떤 홍콩 영화를 떠올렸을 때 그 향수와도 이런 감성이 뭔가 이어지는 건가요? 현실에선 만날 수 없지만 영화 속에선 존재하는 어떤 것을 그리워하는 아니 근데 건데. 저는 이제 평론가님 말씀하시기 전에 해드리고 싶은 게 이게 푸드 파이터랑 비슷해요. 푸드파이터? 내가 네. 음식을 못 먹잖아요. 네. 단식한단 말이죠. 음. 근데 푸드 파이터가 먹는 거 우리가 희열을 느끼죠. 네. 지금 총을 쏠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막 의리 배신 때문에 막 쏠 수는 없는데 그걸 딱 보면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발산하는 효과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홍콩 영화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장르 영화의 어떤 천국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무협 영화, 액션 영화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헐리우드의 액션 영화들하고 되게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 그 뭐 성룡, 이소룡이 아. 등장하는 영화들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뭐랄까 되게 억눌린 게 굉장히 많고요. 억눌린 것을 그 폭발시키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고 또 성룡의 그 초창기 무술 영화들을 보면은 그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네. 처음부터 그게 수련하는 장면들이 맞아, 나와요. 맞아. 이게 이런 그러죠. 예. 이렇게 수련을 해서 강해져서 맞아. 복수에 성공하는 이런 스토리텔링은 해외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뭔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어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네. 이런 스토리가 뭔가 그 당시 그 홍콩 사람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굳이 어떤 시한부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홍콩 사람들의 어떤 불안감, 그리고 여전히 그 좀 암울한 시기를 살고 있는 이 한국 관객이 너무나도 잘 맞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또 하나 힌트가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학교 폭력이 지금보다 더 심했어요. 아우. 남자들 세계에서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이렇게 준비된 게 뭐냐면 홍콩 영화를 보면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서 결국에 승리하거든요. 아. 나도 지금부터 샌드백 치면 저 사람처럼 할 수 있어. 이런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서를 그대로 보여준 작품이 그 유아 감독의 말죽거리 잔혹사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도 이제 그 차곡차곡. 예. 옥당으로 따라와 그 할 때 그 거기까지 연기 욕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까 그 양조위도 그렇고. 쌍절곤을 가지고 네. 이제 열심히 그 수련하는 모습들이 네. 그러니까 왜 그 당시에 한국 그 청년들이 홍콩 영화에 열광했는지를 너무나 잘 이게 보여주는 또 이어지는 작품이죠. 그렇습니다. 거구나. 다 이어지죠. 제가 80년대생이어가지고 지금. 그리고 나중에 역으로 허리우드에서 차용한 것도 많잖아요. 솔직히 뭐 그렇죠. 쌍권총이라든지 네. 롱코트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매트릭스라든지 이런 것도 다 차용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소룡, 성룡 이런 영화는 많이 안 좋아하세요, 황동현님? 이런 무협 영화나 뭐 이런. 뭐 기본적으로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홍콩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소룡도 좋아하고 성룡도 좋아하고 음. 다 이제 주윤발까지 다 좋아할 것 같은데 네. 그 영본색의 주윤발과 이제 다른 점은 그 이소룡과 성룡은 기본적으로 시대극이죠. 사극. 네, 사극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소룡이 가장 마음에 드는 지점은 절대 지지 않는 그 이소룡 영화를 지금 보고 있으면요. 맞기는 해도 아파하진 않아요. 이거 뭔가 의미심장한 말을 맞기는 해도 아파하지는 않는다. 네. 그러니까 물론 맞는 순간들도 있고 약간 물러서는 경우도 있지만 네. 절대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 네, 그런 게 있죠. 근데 성룡은 이소룡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사라진 다음에 새로운 어떤 영웅으로 탄생하게 된 계기가 네. 이소룡과 달리 굉장히 많이 아파하죠. 계속 아팠어요. 네. 많이 맞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되게 이 움츠려 있고 그러니까 이소룡과 비교하면은 굉장히 약한 영웅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대별되는 지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소룡에서 성룡으로 넘어가고 또 성룡에서 주윤발로 넘어갈 때는 주윤발은 이전에 없었던 현대 영웅이죠. 네. 처음으로 이렇게 말끔하게 수트를 맞습니다. 차려요. 더워도 이렇게 수트를 차려요. 맞습니다. 네, 그런 영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저는 이 책이 무엇보다 재밌었던 게 그냥 영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화에 관련된 장소 이야기들을 또 많이 맞습니다. 해주시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직접 찾아가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곳들이거든요. 예. 전 그게 무엇보다 재밌었는데 이걸 보면은 홍콩 누아르 영화의 성지로 구룡반도를 또 꼽고 계세요. 홍콩섬 구룡반도 이렇게 놓고 보면 구룡반도의 또 몽콕 그 몽콕 하면 또 네. 그 원제가 몽콕 하문인데요. 그 왕가희 감독의 데뷔작 열혈남아를 찍은 곳이 바로 또 구룡반도의 그런 삼합회들의 이야기인데 네. 그 열혈남아를 지금 다시 보면은 이게 이제 제대로 워낙 번화한 곳이다 보니까 제대로 촬영 협조를 구해서 좀 촬영하기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유덕화랑 장하구가 쫓고 쫓길 때 그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그대로 보여요. 그러니까 엑스트라가 아니고 네. 실제 네. 사람이군요. 뭐 하는 거지? 이러면 영화 찍나? 뭐 이렇게 어. 그대로 보여요. 네. 그리고 또 성룡 영화 중에 이제 폴리스토리를 보고 있으면은 폴리스토리도 이렇게 장소 협조를 다 구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룡이 2층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간판과 이 몸의 높이가 같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뛰어서 넘고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게 다 계획되지 않은 실제 영화를 찍다 보니까 실제로요? 그렇게 나온 와.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사실 홍콩은 촬영 협조를 구하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네. 생각지도 못한 그런 장면들이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야. 아니 평론가님이시니까 그런 게 보이는 거고 사실 저희는 딱 계산했다. 아니면 저거 다 장소 잘 빌렸네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또 듣기로는 그 구룡반도가 원래는 약간 무법천지. 왜냐하면 중국도 포기하고 영국도 포기한. 그래서 법이 어떻게 손댈 수 없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는 구룡반도에 있는 구룡성체 구룡성체. 예, 얘기하는 예. 건데요. 지금은 구룡성체가 이제 그 완전히 철거돼서 없고 거기 이제 구룡채성공원이라고 이제 공원으로 조성이 돼 있는데 네. 작년에 개봉한 홍콩 영화 중에 또 제 심금을 울린 영화가 한 편 있어요. 네. 뭐죠? 구룡성체 무법지대라고요. 어. 이 구룡성체라고 하면 아마 이미지를 딱 보시면은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이제 공각기동대가 잘 알죠. 거기서 네. 이제 많이 아이디어를 얻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사람들이 조금씩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집을 짓고 하다 보니까 가 건물처럼 그냥 성체가. 성체가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거기가 청나라 정부도 손대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신경 안 쓰고 영국도 영국 나름대로 관리하기 힘드니까 손을 놨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구룡성체는 그야말로 치외법권 지대가 돼버린 건데 그래서 그 안에서 뭐 범죄자들도 발생을 하고 온갖 범죄들 발생하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 구룡성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이미지는 거기에도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룡성체 무법지대를 보면 되게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우리는 지금까지 구룡성체라고 하는 곳을 무법지대, 범죄의 소굴로 알고 있었지만 거기에서는 매일 아침 뭐 에그타르트를 만들고 누들 면 반죽을 하고 예. 매일 아침에 뭐 이발을 하는 사람 평범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걸 잘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죠. 왜 우리가 홍콩 누아르 하면은 영웅 본색 이야기로 한번 쭉 시작을 해봤는데 네네네. 영웅 본색 외에도 무간도 무간 대작이죠. 대작입니다.我呢條命叫做一將功成萬骨枯，條路點行係你哋自己揀。 책에 또 쓰셨던 내용이 이 영화 속 보스들의 뭐 회식 장소, 뭐 충성서약을 하는 장소 이런 것들을 또 소개를 하고 계세요. 네네. 직접 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금방 말씀하신 충성서약을 하는 장소가 그 무간도 바로, 거의 그 초반에 만불사라고 네. 홍콩 그 샤틴 지역에 네. 있는 그 절인데요.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올라가기 굉장히 힘든데 만불사라고 불리는 이유는 네. 만불사 올라가는 길의 양쪽으로 불상들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게 이제 거의 뭐 10,000개 정도 된다. 실제로 뭐 세보진 않았지만 10,000개 정도 된다는 의미인데 그 10,000개의 불상들의 표정, 동작이 다 달라요. 네. 그 모든 불상이요. 그렇죠. 오. 그걸 구경하면서 가는 그런 재미가 있는데 재밌다. 네, 거기서 이제 바로 증지를 비롯해서 이제 그 어린 네. 유덕화, 양조위가 충성서약을 하는데 이게 사실 그 무간도라고 하는 작품 자체가 인물들의 헛된 욕망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 이룰 수 없는 꿈을 네. 꾸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조직에 들어가서 다시 예. 복귀하려고 하지만 맞아요. 복귀를 못하는 거고. 맞아요. 그 유덕화는 그 조직원이고 이제 삼합회지만 경찰이 되고자 하지만 또 경찰이 될 수는 없는 거고. 예. 근데 그래서 그 불상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이제 팔이 긴 예, 불상이 하나 있어요. 가 닿을 수 없는 꿈을 꾸고 있는 불상인 거죠. 그래서 충성서약을 하기 전에 그 불상의 긴 손을 먼저 보여줘요. 이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는 꿈꿀 수 없는 꿈을 꾼 사람들의 이야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무간도는 뭐 얼핏 그냥 뭐 홍콩 누아르 액션 영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의미를 네. 이 만불사라고 하는 공간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무간도에서 큰 특징이 있다면 이제 총이 별로 안 나와요. 음. 누아르 하면 또 총인데.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게 홍콩 누아르가 2000년대부터 쇠퇴의 길을 걷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장 큰 요인은 그
홍콩 영화를 대표하는 감독과 배우들이 헐리우드 진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시적인 공백기가 생긴 거죠. 그 일시적인 공백기가 생겼는데 그게 좀 오래 갔죠. 네. 그 공백을 또 채우지 못한 것. 이게 이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홍콩 영화 너무 좋아합니다. 네. 홍콩 영화 노화는 끝났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홍콩 영화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네. 아, 아까 말씀드린 구룡성체 무법지대라고 하는 영화가 정말 액션의 끝판왕이거든요. 이거 봐봐야겠다. 이거 과거에 제가 홍콩 영화를 보면서 사랑했던 기분, 어. 과거에 봤던 액션 동작, 네. 뭐 동선, 액션 설계 이런 게 네. 있잖아요. 그대로 살아난 영화였어요. 그래서 이 구룡성체 무법지대를 보면서 네. 홍콩 영화는 죽지 않았다. 야,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게다가 또 올해 하반기나 이렇게 내년 초에 예. 홍콩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지금 홍콩에 그 구룡성체에 등장하는 네. 미술이나 이런 것들을 네. 전시하고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 가서 보시면은 그 홍콩 영화에서 우리가 봤던 그 골목, 네. 막 그 전선, 수도꼭지, 막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한번 구룡성체 무법지대는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봐야겠습니다. 당장 봐야겠다. 네. 저는 이 질문이요. 사실 처음부터 이게 궁금했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더 궁금해졌어요. 왜 그렇게 홍콩 영화에 빠지셨어요? 울지 말고. 운명. 네, 눈물 좀 닦고 울지 시작할까요? 말고요. 네. 눈가가 너무 촉촉해지니까요. 저는 촉촉해지고 있는데요. 네, 정말. 네. 네. 이게 그 말하자면 사람들마다 어떤 문화적인 체험에 있어서 최초의 원 체험이 평생 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있죠. 원 체험이 너무 중요한데 맞습니다. 사실 저는 그 영웅본색과 그 주변의 다른 홍콩 영화들을 보면서 그 완전히 그냥 그 세계로 그냥 가버린 것 같아요. 사실 거기서 좀 빠져나와야 되는데 네.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게 결정적으로는 그럴 수 있잖아요. 홍콩 영화를 내가 굉장히 좋아하고 홍콩 영화를 좋아해서 홍콩에 갔어요. 근데 홍콩에 직접 가서 또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홍콩에 직접 가니까 더 좋더라고요. 거의 뭐 운명이다. 운명의 운명이네요. 만남이다. 정말. 네. 이거는. 그리고 또 홍콩을 좋아하면서 뭐 사실 오늘 이런 자리도 오게 되고 네네네. 그리고 홍콩과 관련된 뭐 다른 일들도 하게 되고 네. 뭐 이게 관광 상품도 만들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앞으로 쭉 계속. 홍콩과 관련된 일만 해도 되겠다. 아니, 저희가 오늘 좀 빠져나오게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의상부터 시작해서 더 깊게 지금 빠져나오면 어떡합니까? 빠져나올 뻔했죠. 실망은 여기서 하셨군요. 우리의 꼴을 보고 빠져나올 네, 우리 꼴 보고 뻔했으나 실망은 여기서 시작했다. 내가 알던 네. 홍콩은 이게 아니야라고 빠져나올 올해 뻔했으나. 찾아온 첫 번째 시련이었지만 아류에 대하면 네, 첫 위기였지만 또 위기였습니다. 극복하시기를 네, 잘 바라겠습니다. 극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또 다시 이 책의 한 문장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는 네. 이제 장구경을 워낙 좋아해서 장구경으로도 따로 책을 쓰기도 했고요. 네. 사실 그 책은 또 그 중국, 홍콩, 마카오에서도 번역도 됐습니다. 오. 근데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장구경인데 장구경에 대한 얘기를 별로 못한 것 같아서 맞네요. 이 책에서 제가 장구경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네. 당대 최고의 톱스타이면서도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한 명의 사람으로서 또한 만족을 모르던 한 사람의 예술가로서 장구경은 그렇게 다른 색의 불꽃으로 살다 떠났다. 이후 감동적인 일은 또 있었다. 장구경의 베스트 앨범은 거의 해마다 나오고 있는데 6주기 앨범의 경우 2장의 CD에 수많은 히트곡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고 그 순서는 첫 번째 CD의 추로 시작을 해서 두 번째 CD의 나로 끝을 냈다. 앨범 제목은 바로 I am what I am이었다. 나는 나일 뿐이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여전히 믿고 따라와 달라는 그의 변함없는 부탁처럼 느껴졌다. 뭔가 울컥하다. 울컥합니다. 네. 인생에서 이렇게 깊게 빠지고 오랫동안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는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좀 망건당에 빠져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에게도 좀 빠져주시기 바라면서 장구경으로 쓴 그 책 제목은 뭘까요? 네,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장구경. 다음번에는 우리 그처럼 그 책으로 모셔야겠네요. 한번 모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한 번 더 나오셔야겠습니다. 네, 저는 영웅본색의 세계관에는 제가 깊게 공감하지 못했어도 하나 공감했고 놀랐던 건 뭐냐면 이때 그 장구경의 나이가 30 정도였더라고요. 근데 그
해사한 모습 첫 등장했을 때 그 형에게 나 경찰 됐어라고 하면서 그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남자들만의 그 몸장난 있죠? 그렇죠.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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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느낌의 복부부터 쳐야 되거든요. 네, 그 복부부터 치고 주윤발보다 한 살 어리죠. 네, 그렇구나. 실제 나이는 또. 근데 그 해산 정말 소년 같은 얼굴이 기억에 남아요. 또 갑자기 또 그때 추억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때 이제 그 유홍본색으로 누가 더 유홍본색을 좋아하느냐 이거 가지고 경쟁을 대결.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또 경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주윤발이 이제 죽게 되는 그 순간에 그 장국영에게 충고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형제란 뭐뭐뭐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형제란이라고 말을 하고 이제 끝이 나죠. 그 다음 말이 뭘까? 그렇게 백일장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형제란 뭡니까 그러면 신부님? 자매가 아니죠. 알겠습니다. 네. 형제란 뭐죠? 불안하죠. 깊고 진지한 얘기는 이 두 분과는 잘 안 되는 것으로 네, 다음에 또 정리를 보세요. 하면서 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러닝이 예술로 가는 러닝이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성철 평론가님과 함께한 헤어진 이들은 홍콩에서 다시 만난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라의 예술 러닝 다음에도 알찬 예술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